8월 28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일요경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문세윤 기승하지 않았고 기승정지로 일요일에 지금 5마리를 기승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2마리, 또 후반부에 3마리에 기승하고 있고, 송재철 기수가 7마리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마필들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송재철이가 타는 말들이 약간 인기 3위, 4위권에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편성상 보니까 충마만 잘 잡으면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내용을 알아본 만큼 충마 잘 잡고 일요경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박성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만큼,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한 만큼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당 6등급 1000m 2세마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마 경주 편성인데, 일단은 제가 주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8번마 라운드 하이맨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활동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좋았고 13초 4 직전 경주 상당히 빠른 흐름에서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임기현 기수에서 기수 자체가 최범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임기현 기수가 기승정지 처분을 당하고 나서 최범맨 기수가 타고 있는데, 최범맨이가 약간 스타트에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스타트 타임이라면 13초 4라면 여기서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고요. 최범맨이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들 갇혀버리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8번말 라운드 하이맨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 또 외곽에서 무빙, 스타트가 늦더라도 중속에서 치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번마 럭키파워,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고 일단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의 경주, 일단 신의 마필들은 얼마만큼 뛰어봤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의 경주도 일단 가능성을 일단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럭키파워가 1번 게이트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거를 채찍을 때리면서 적극적으로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만큼 망사 눈가면을 신청한 만큼 그만큼만 붙어주면 돼요. 여기에 중속과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까지 기승하고 있는 만큼 6,600만원짜리 경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8번, 3번이 거의 대끼리 막권으로 팔릴 건데, 거의 한방 막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8번, 3번에 깰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안쪽에 1번 한강주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이 한 65%의 모습이라면, 이번의 모습은 한 85%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1000m 2세마 경주의 1번 게이트, 김영근이가 항상 잘하는 거 있잖아요.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김영근 기수가 정말 강하게 때려가지고 앞선에 붙어줍니다. 1번 한강주전이 그 맥락입니다. 계란형 큰거리 제갈 쪽에 민감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나오고 있어요. 계란형 큰거리 제갈은 거는, 이건 뭐냐면 혀를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 볼륨이 이 70%, 일반 제갈이 70%였다면 계란형 큰거리 제갈은 95%까지 이 교정을 해줘요. 1번 한강주전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4번마 주봉천하도, 와, 이것도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병합조교도 하고, 지난주부터 또 혼합 1등급에 지금 우리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것도 일단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8번은 충막감이고, 인기마 중에 3번, 4번 일단 보셔야 되고, 여기에 배당이 터진다면 1번마 한강지존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가볍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게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쪽에 1번마 두손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초 3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스타트에서는 자신 있는 마필이고요. 장추열 기수가 지난번에 좀 빨리 치고 나왔는데 경합을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끝걸음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펜스 전개를 했고요. 스타트 능력이 일단 1번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만 타주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 상대들이 워낙에 강했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약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약간 이 마필도 펜스 전개를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3번만 나노메타가 되겠습니다. 최근 안토니오 기수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요거는 강하게 추진했을 때 중속도 일단 보여줬어요. 일단 두 마리 밖으로 전개를 했는데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마지막에 라스트는 약 추진하고 힘있는 발걸음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6번하고 3번하고 같이 주행 검사를 했어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3번 나노베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1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4번, 8번, 3번인데 제가 봐서는 3번의 스타트 능력도 거의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번마 광치기도 자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교 때 약간 뭔가 채찍을 때렸을 때 변화가 보여주지 못했고 뭔가 좀 부족해. 지난번의 모습만 보면은 그냥 한번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의 편성까지도 올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뭔가 약간 부족합니다. 뭔가 약간 부족해. 6번은 스포 블레이드는 스포 블레이드를 약간 지켜봐야 되고요. 8번은 나나우 스파이더도 인기 3위로 팔리는데 이번에 망산 운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0m 경주는 어정쩡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출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져야지만 충막감을 잡아야 되는데 8번은 나노 스나이퍼처럼 어정쩡한 스타트면 좀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또 지난번에 모래도 안 맞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외곽으로 정말 전개를 잘 풀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8마리 경주 편성이 아니라 10마리 경주 편성입니다. 빨리 붙어야 돼요. 1번, 3번, 4번, 5번 이런 말들보다 더 빨리 붙어야지 자리가 있지 지난번에 그런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 빨리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3번마 나노메타를 가장 세게 보고 안쪽에 1번마 두손 클래식, 8번마 나노 스나이퍼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배당이 아예 터진다면 안쪽에 2번마 파워풀 화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으로 기댔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신마들 아직 어린 마필들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월 20일 날 뛰고 5월 27일 날 연습 주행을 하고 7월 31일 날 11번 게이트 데뷔전에서 일단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7이었어요. 그래도 주로 자체가 그때 양호 주로의 약간 무거운 주로였거든요. 그 주로에서 코너에서 약간의 외곽 기대. 근데 이번에는 11번 게이트가 아니라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레이스 전개 편하게 전개가 가능해요. 2번마 파워풀 함성은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안쪽에 1번과 3번을 좀 강하게 보고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은 2번마 파워풀 함성과 외곽에 있는 8번마 나노 스나이퍼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추천 경주인데 약간의 혼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충만감을 잘 잡아야 돼요. 약간의 터지는 마펠도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잡아야 되는 경주인데 8번마 플래시 썬더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압도적인 좀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가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선행을 가든가 최대한 앞선에 붙어서 전개를 잘 풀어야 됩니다. 플래시 썬더의 지금까지 전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했을 때 입상했었던 마필입니다.
옆에서 들이대거나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만큼의 지구력 자체와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옆에서 경쟁이 붙어버리면 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많이 붙으면은 힘한 배를 했을 때 힘한 배가 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힘한 배 자체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8번 플레이스 언더. 일단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요거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인기 1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복병권에 있는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7번 마, 메인 오브 킹, 김하영 기수가 타고 있고, 김하영 기수도 일단 김태희 기수가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김태희 기수하고 김하영 기수하고 그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딱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수가 거의 뭐 한 개 차이뿐이 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김하영 기수도 이제 완전히 도끼를 품어야 되겠죠. 그게 딱 가장 자존심입니다. 기수들의 자존심이 뭐냐면 후배 기수가 나보다 승수가 더 많을 때 이럴 때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졌을 때도 상합니다. 선배의 기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7번만 에이노킹도 일단 봐야 되고요. 6번만 옥천 최강도 지난번에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약간 힘은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은 얘도 솔직히 말해서 전개 자체를 상당히 잘 풀어야 돼요. 앞선에 최대한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앞선에 붙지 못하면 얘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6번만 옥천 최강. 얘도 일단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복병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복병마를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의외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충분히 여기에서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마 8번, 7번, 6번 자체가 그렇게 센 말 자체가 아닙니다. 이 마필들은 거의 다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아닌 복병마를 놓고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잘해요. 다 잘하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들어가는 경기 편성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에이온스타, 추임력이 가장 좋은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2세 마필인데 엄청나게 파워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이세마 자체가 5등급에서 연타로 입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에이온스타가 일단 그걸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분명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지만은 맨바닥에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의 경주의 라스트 끝걸음이 12초 5, 12초 8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 다음 경주에서는 분명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1번마 퀸오브 베스트와 10번마 황금달빛, 여기 안쪽에 뭐 3명 강자 이런 마필들 뿐이 없습니다.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면 문세영 기수의 8번마 에이온스타 완전히 적응했다고 판단됩니다. 거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1400m라는 게 요게 약간 걸립니다. 아직 어린 마필이 2세 마필이 1000m 1200을 뛰고 1400이다 1300을 건너뛰고 1400이다 요게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병마를 여러분들한테 몇 마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찻찍을 때리면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약간의 단점입니다. 찻찍을 딱 때리면은 반항기를 약간 보이고 있어요.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들은 이것저것이 뭐 다 있습니다. 뭐 집중력이 부족하던가 뭔가가 약간 불안하던가 조교 때 뭐 고치려고 해서 고쳐줄 수가 없죠. 성격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차분하게 바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일단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1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오랜만에 선행 찬스가 많았습니다. 여기 오수철 기수의 4km 감량 이점, 여기에 또다시 1번 게이트, 중속에서 밀리지 않는 인기마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번마 퀸 오브 베스트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퀸 오브 베스트가 이 450km대 이 체중만 맞추고 나오면 한번 놓고 때려볼 수 있다는 판단까지 들어졌던 마필이에요. 은혜충만 지난번에 더리퍼 4번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밀고 가면 돼요. 충분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퀸 오브 베스트 요걸 일단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더리퍼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게 1번하고 10번
여기에 뭐 8번까지 가담하고 여기에 뭐 안쪽에 3번만 3명 강자까지 붙어버리면 4번만 더리퍼가 모래를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경주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5월 22일 날 입상했을 때 보시면은 외곽으로 올라와가지고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간신히 2착을 했죠. 그리고 6월 18일 경주 때는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모래를 맞고 빼고 나오지 못했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는 선입 외곽에 바로 붙으면서 모래를 한 방울도 맞지 않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호크의 영광 떠오르다한테 거의 뭐 반마신 정도 이겼던 마필이에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기대치는 늦겠지만 모래를 피해야 된다는 거, 잘 타줘야 된다는 거. 최근 또 안토니오 기수가 말 타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막 무조건 뭐 앞에 가든가 뭐 외곽을 잡아 돌리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 말들을 많이 뺏겨요. 또 한 말입니다. 12번마 회두령이 되겠습니다. 얘가 진짜 지금까지 모습은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진짜 현장에서 주력 막권으로 여전분한테 5.6배를 요거 맞춰드렸는데 한방 막권을 맞춰드렸는데 그때 제가 요 마필의 멘트를 받겠습니다. 아직 걸음은 다 보여준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의외로 다리 바꾸면 상당히 잘한다. 그리고 말이 많이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모습이 한 85%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모습은 한 95%까지 또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얘도 약간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4번 게이트, 1번 게이트 이쪽 안쪽에 갇혀버려서 못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모래를 피하면서 무빙식으로 전개를 하니까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12번마 해두령. 얘는 일단 얘까지는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은 복병만은 1번마 퀸오브 베스트하고 외곽이 12번 회두령 이 두 마필.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는 8번마 에이온 스타, 4번마 더리퍼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터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인기마들이 다 모래를 약간 피해서 타야 되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도 있어요.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박수영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 9번마 빅스고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오수철 기수가 타고 일단 4km의 감량 이점으로 출전을 해요. 옷장구 조교사 마방에서도 일단은 지난번에 58을 짊어지고 맥없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감량 기술을 기능시켜야겠다고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뭐 추입도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계속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은 2월 12일부터 입상하고 3월 19일날 실패하고 6월 26일날 입상하고 7월 30일날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입상할 수 있는 딱 찬스입니다. 근데 자리가 9번 게이트야. 야, 우수철이가 잘 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거리를 잘못 판단했다가는 추입탐을 늦었다가는 약간 늦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오수철 기수가 지금까지 말 타고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 선행을 가든가 안쪽에서 차분해 있다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넘어오면서 무빙을 하든가 그럴 때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상태는 괜찮아요. 외산 1등급 말들하고 뭐 병합 조교를 하고 위너골드라는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고 탄력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9번을 놓고 때릴 건가, 요거를 주력으로 놓고 때릴 건가, 요거는 약간 고민을 할게요. 현장에서 이제 컨디션을 마지막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드림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는데 얘도 여건 뭐라 그럴까, 약간 운도 약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컨디션은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지난번의 컨디션 정도에 유지하는 정도만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9번과 2번의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번에 놓고 그 마필 한 방을 때리든가 아예 그 마필을 놓고 9번에 주력을 때리고 2번을 받치든가 요 공략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주력을 보면은 자리 선정을 계속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그 찬스를 맞았고 출발 자체도 의외로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던져볼 만해요. 또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 이 정도 편성?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인기마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압축해서 한 7배, 8배 정도 요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갈게요. 확실한 적중,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도록 이번 5경주, 승부경주, 추천경주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질주번이 이제 부담량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대산특급한테 마지막에 깨질 뻔 했죠. 이번에는 좀 더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번마 거센들폼도 있고 여기 뭐 8번마 유쾌한 날들도 있고 엄청나게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입상에 성공해서 또 이번에도 인기마도 팔리는데 58에 부담력과 직전 경주보다 더 빠른 말들이 많아요. 8번과 10번이. 이 58은 말들한테 워낙에 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57kg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수의 헬멧, 보호조끼 여기 한 1kg 정도가 나가거든요. 600g을 빼줘요. 그 프로텍터 이제 보호조끼가 600g 정도 나가는데 그걸 빼주기 때문에 지금 58이기 때문에 58.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어요. 여기서 헬멧이 한 500g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질주번은 59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는 겁니다. 59에. 그만큼 이번에는 딱 깨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8번마 유쾌한 날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따라가는 전기를 할 줄 알았는데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고 선행골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그 반면 코스모와 네모 프린세스는 선입권에서 그 뒤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입상에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전개적으로 임기원 기수하고 장초혜 기수한테 김효정 기수가 약간 당한 기분이에요. 이번에는 굳이 10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행 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근데 지난번에 딱 그 정도의 컨디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아예 백화급의 마필인데 복병마 한 마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동쪽 굴놀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레이팅 점수는 35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산 4등급 경주에 뛰다가 국내산 5등급 경주로 강등된 마필입니다. 근데 부담량이 52kg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올 만큼 지금 강등되면 솔직히 말해 부담량이 56이나 57이거나 상당히 높은 부담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52예요. 그리고 지난번 혼합 4등급 경주 상당히 강한 레이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뛰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레이스에서 뛰었어요. 1200m에도 1분 15초대까지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동쪽 굴놀이. 얘도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2짜리 있기 때문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는데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2번마 동쪽 굴놀이. 요게 이제 김태희 기수가 다 조교를 하고 요걸 안 타는데 이건 좀 탄력이 워낙에 잘 나와. 지난번에도 외산 4등급 말들하고 병합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쪽 굴놀이가 그렇게 문화개카디가 외산 3등급 문화개카디가 그렇게 병합 조교를 했던 문화개카디가 그렇게 뭐 센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병합 쪽에서 약간 성과를 보였다는 거는 2번마 동쪽 굴놀이의 배당 메리트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8번마 유쾌한 날들 세게 보고요. 안쪽에 2번마 동쪽 굴놀이로 세게 보고요. 3번마 장군별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급전에 맞으면서 약간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다리 쪽에 양후지 쪽에 약간 부종기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거리가 1200m예요. 그러니까 1200m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다리에 부종이 많고 이러면은 뭐 1400까지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1200m까지는 괜찮아. 요거 3번만 장군별은 일단 봐야 됩니다. 맨입의 자마이고 계속적으로 이마필의 능력을 알아서 그런지 최봉주 조교사가 직접 조교도 하고 마무리 조교도 이 박태준 기수가 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3번만 장군별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자, 인기마 중에는 8번, 복병마 중에는 3번마 장군별과 2번마 동쪽 불놀이, 요거 배당 마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즘 혼합 4등급 경주에 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산 5등급 말들, 4등급 말들이 일단 출전을 합니다. 4등급 말들이, 국내산 4등급 말들이 출전을 해요. 안쪽에 이번은 소베라니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우론 기수가 강하게 선행을 갔죠. 근데 별다른 추진 없이 선행을 갔습니다. 쉽게 선행을 갔고, 4코너까지 약간 빠른 전개를 했지만 그 빠른 전개에서도 살아남았던 마필이 2번마 소베라니아 되겠습니다. 요즘 신스테조기사 마방도 살아나고 있고요. 일단은 1분 14초 6의 타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2번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2번은 일단 인정하고 어디다가 한 방을 때리냐가 중요한데 일단 저는 9번마 라운드 골드에다가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4코너까지 약간 편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여유도 약간 있었습니다. 약간 지난번에 조교는 약간 뭔가 부족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조교에서도 일단 살아남았어요. 임기훈 기수가 지난번에 상당히 다부지게 탔고요. 그때 썬더플래시가 문명기 조교사가 첫 승을 하게 해서 문세훈 기수가 기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썬더플래시가 깨졌어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못 올라오더라고요. 역시 선행을 가야 되구나 한 판단이 들었던 게 썬더플래시고 9번만 라운드 골드는 이번 경주 약간 빠른 말들은 있지만은 모리를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3선 4선까지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9번만 라운드 골드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선행으로 전개를 하면서 발걸음 자체가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에 9번만 라운드 골드 2번 9번 쪽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가려고 합니다. 복병마 중에는 7번마 해피믹스가 되겠습니다. 이 해피믹스는 국내산 4등급 경주에서 지금까지 상대들이 상당히 강했죠. 지난번에 위시미, 캄스트롱 엄청나게 부산에 내려가서 엄청나게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마지막 끝거리면 17초 9까지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딱 적정거리가 1200m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이 마필도 15초 정도 15초 후반대까지는 타임을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7번마 해피믹스. 이번에 국내산 4등급, 국내산 5등급 말들, 이런 말들과 연일 병합 주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까지 보고요. 12번마 올드블레이들도 약간 이 다리가 높은 단점 때문인데, 오수철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타기는 좀 더 어려워 보이고, 1번마 메이블레이드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겠죠. 얘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거 이제 맞춰드렸어요. 선행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맞춰드렸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가 없어. 워낙에 중석에서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2번이 선행을 가면 바로 빼가지고 선이 외곽에 붙으면 괜찮아요. 배당이 터진다면 1번까지 가져갈게요. 일단 승검전이지만 워낙에 기대치가 있는 말이고, 2번을 보내놓고 김영곤 기수가 또 빼가지고 선이 외곽에 붙어버리면 얘도 일단 가능해요. 2번, 1번까지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9번, 2번, 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루키 스테이크스 특별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 상금이 8천만원짜리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 8경주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주중부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4번 퓨리오사 이 마필이 많이 좋아졌다. 외곽 4인기가 있었던 마필인데 그 외곽 4인기를 잡고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이 성공했고 1분 14초대에 엄청나게 잘 띄워주었다. 주로도 그때 다섯 주로였지만 약간 무거운 주로였습니다. 그 무거운 주로에서도 잘 띄워줬던 마필이 4번 프리오사예요. 이 마필하고 3번마 자이언트 펀치하고 요거 팔리는데
자이언트 포치는 지난번에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외곽 사행을. 두 번 다 외곽 사행을 했어. 그리고 3번마 자이언트 포치가 지금까지 모래를 정통으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맞아봤지만은 정통으로 완벽하게 맞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약간 맞는 부분에서 외곽을 사행했던 모습입니다. 이번에 안쪽 3번 게이트입니다.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3번의 막군을 공략하지 않으면서 박송이가 이번 8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중부터 상당히 많이 준비했던 말. 박송이가 주중부터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조교도 마무리까지 금요일까지 다 체크했던 만큼 이번 8경주 준비당을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린 2세 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모래를 안 맞아봤던 말들도 많고 그 반면 모래를 맞아봤던 말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려본 마필들이 의외로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볼게요. 한번 집중해서 이번 경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에이스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죠. 이거 그냥 약간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만큼 박성희 한번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승부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와우와우가 스타트 능력이 가장 좋죠. 지금 40주 송문길 쪽에서 마방에서 2번마 와우와우와 9번마 뉴먼 워리어 이 두 마필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선행형 마필들도 의외로 약간 많은 경주 편성이죠. 2번마 와우와우도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마필입니다. 농림부 장관배, 코리안 더비 상당히 강한 레이스에 선전하였고 지난번에는 일단 일반 경주로 내려오면서 천마비상을 이겼습니다. 천마비상이 잘 뛰는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한테 이겼다는 거는 와우와우도 58에 이겼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담량이. 여기 56, 2kg가 내려갔어요. 승급전이지만. 워낙 3등급 경주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레이스는 아닙니다. 이번 와우와우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겠고요. 10번마 장산 포이즌도 지난번에 용근이가 타고 1800m 1700m까지는 입상에 성공했고 1800m에서 지난번에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마필드 보니까는 약간 장거리 경주에서는 약간 좀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막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마필 자체도 스타트에서 약간 나와가지고 몰아버리면 막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몰았을 때 힘 한 배를 들어가면은 소나기에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소나기에 집어 못 넣으니까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길면 길수록 좀 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예 2번이 뭐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뭐 10번이 바로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전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2번하고 10번하고 12번하고 이 세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가장 빨라요. 2번, 10번, 12번이 빨라요. 안쪽에 1번마 정문 에이스도 58의 부담량이면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말은 아니잖아요. 2번이 선행하고 10번이 붙으면 그냥 2번, 10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1번 정문 에이스도 16주에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이 있어서 장거리 경주는 생각이 필요해요. 5번마 빅트리플도 하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려고 그랬는데 얘도 16주에 공백도 있고 그러면 12번은 원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얘도 1700, 1800m에서 약간 취입으로 타려다가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는데 요거 이동화 기수가 다 조교를 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조교를 다 하고 5번마 빅트리플에 기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12번마 원포인트는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고 제가 봐서는 이거는 강성호 조교사가 이동화 기수한테 이제 배려를 하고 요거를 문세영 기수를 태운 것 같아요. 저는 12번마 원포인트 요것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마는 2번마 아우아우가 맞고 10번마 장산 포이즌은 인기 2위로 팔리는데 편성을 조금 맞아야 됩니다. 편성을 조금 맞아야 돼요. 힘 한 배 잘해야 돼요. 용문이가 11번 원포인트도 3선 4선에서 따라가면서 마지막 추입도 가능하고 편성이 그렇게 센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원포인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0번, 12번, 2번, 10번, 12번 이렇게 세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1등급 경주 중에 가장 약한 경주 편성으로 보입니다. 8번마 유노골드가 레이팅 점수 117점으로 가장 높은 레이팅 점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사코노 부분에서 안쪽으로 뚫려다가 기수가 낙마했죠. 다른 기수가 그때 정정희 기수가 낙마해가지고 실격 처리를 당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오수철 기수가 타면서 부담량이 지난번보다 1kg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마필은 7살짜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 빼야 돼요. 체중을 빼야 공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이제 배당의 메리트는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8번마 유노골드. 7번마 릴페트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릴페트론의 안쪽에 갤럭컬린 한 방 맞고는 한번 때려드렸는데 울트라 펀치가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리고 말았죠. 그때 이제 김옥성 기수가 얼마나 얄밉던지 그냥 그때 정말 얄미웠어요. 7번만 릴페트론 일단 체중이 1kg가 늘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릴페트론 같은 경우가 조교 때에는 좀 덜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33조 서인석 조교사 마방의 말들이 조교 때의 완벽한 마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33조 서인석 조교사 마방의 말들이 조교 때 좋았던 말들이 머릿속에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33 서인석 조교사 마방은 워낙에 마필 자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상금 자체는 거의 뭐 1억 5천 이상이 벌어요. 서인석 조교사 마방이 평균 6개월 평균 상금이 1억 7천입니다. 지난달에도 7월달에 3억 5천을 벌었고 이번 달만 벌어 1억 5천이 벌었어요. 근데 릴페트로는 괜찮아요. 57이라도 여기서는 분명히 해볼만 합니다. 안쪽에 이번만 갤럭컬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해볼만한 경주 편성입니다. 54의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추입 타임이 약간 늦었습니다. 추입이. 2번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7번과 2번을 일단 보고 5번마 정문사이도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아 있는 경주 편입니다. 지난번에 출발 자체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5월 1일날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위너스맨하고 거의 대등한 스타트 능력이었습니다. 박태종 교수가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5번 정문 사이도 일단 봐야 돼. 일단 2번, 5번, 7번 이 세 마필이 좀 센 마필입니다. 2번, 5번, 7번 2번, 5번, 7번이 센 마필이고 1번마 바이킹 스톰 같은 경우는 이제 승극전에서 지난번에 맥없이 깨졌는데 1800m 지점 넘어가기 전부터 일대 깨졌던 마필입니다. 얘는 일단 현장 상태 일단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9번마 왕복꽃도 좀 16조 최봉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하는데 얘도 지금 17조의 공백에서 출전합니다. 10번마 더건포도 14조 만에 14조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고 일요경마는 의외로 이 후반부 경주에 이 공백에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마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11번만 우리도 지금 지난번에 1800m에서는 깨졌는데 얘도 예전에 5월 20일날 릴페트론한테 2과 2분의 1마신을 이겼던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그때는 전개 자체가 너무나 잘 풀렸어요. 이번에도 전개 자체를 잘 풀어야 되는데 얘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로 판단됩니다. 꾸준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11번 우리 같은 경우도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해 보여요. 안쪽 게이트가. 여기 강토마는 7살짜리이기 때문에 얘도 지난번에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죠. 그러니까 7세 마필들, 8세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순발들 같은 경우는 체중을 빼야 됩니다.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는데 거기에 체중이 불고 나온다. 그러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7세, 8세 정도가 되면은 자기의 적정 체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정 체중에서 체중이 불면 요거는 입상 확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여기에 뭐 강토만 58이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일단은 인기마 중에 7번마 렐페트론을 세게 보고 복병마 중에는 2번마 갤럭컬린 보고요. 그 다음에 선행운을 전개할 수 있는 5번 정문 사이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일요경마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경마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일요경마 역시 한번 잘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송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